자, 안녕하세요. 부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분양 현장은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고요. 제가 썸네일에 표현했듯이 마지막 생수? 이 마지막 생수기라고?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왜 마지막 생수기일까도 알아보고 이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에 대해서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업로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소형평수인데 과연 이게 인기가 많을까? 특히 뭐 원룸처럼 그냥 오피스텔 원룸처럼 나왔는데 과연 인기가 많을까 싶어서 이제 경쟁률을 갖고 왔는데 저는 생각보다 놀랐어요. 42타입이야. 이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 가점도 예상을 했고. 근데 저는 여기는 30점대에서 40점대가 나올 줄 알고 경쟁률도 이렇게까지 높을 줄 몰랐는데 그나마 조금 더 큰 게 좀 더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서울은 서울이다. 그래도 여기 재개발되고 재정비 구역 지정돼 있고, 오르겠지. 이 원룸도 오를 거야. 왜냐? 자리도 좋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청약 넣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신 분들 있죠? 세운 푸르지오를 놓치셨는데, 아직 이 청계천 관련해서, 여기 보이는 이 청계천 관련해서, 내가 투자를 좀 해야겠다 싶은 분들은, 요 세운 푸르지오 그리비티에 관심을 좀 많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어 있는데,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개드릴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역세권은 이쪽에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요 재정비 촉진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보시면은 이런 구역들 빨간색 있죠? 빨간색 구역들은 다 해제 구역이에요. 원래 재정비 구역으로 잡았다가 여기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한테 상가를 보장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래야 또 장사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너네가 권리금, 바닥 권리금 어떻게 보장해 줄 건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재정비 촉진지구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빨간 구역은 지금 해제 구역이고, 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구역이다. 착공계가 이미 접수를 했고 이제 여기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사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지금 현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리시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을지로 4가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을지로 3가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역세권을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초역세권으로, 뭐 사실 이거 도보로 5분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의 입지를 일단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입지는 합격,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 땅에 이렇게 2개 필지로 이런 건물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렇게 올라와요. 총 756개의 원룸도 있고 1.5룸도 있고 2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앞전에 저희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은 뭐냐, 이 756개인데 주차 대수가 뭐야 이게, 주차 대수가 너무 없다. 근데 서울 투자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은 이 주차 대수가 굉장히 협소하긴 해요. 근데도 이 주차 대수랑 상관없이 지가는 오른다. 좀 특이하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주차 대수랑 상관없이 실거래가는 굉장히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 대수는 단점이지만 엄청 큰 단점은 아니다. 물론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단점은, 자, 보시면은 원룸들의 개수가 뭐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꽤 좀 많습니다. 이렇게 세조수 여긴 180개나 있죠. 그래서 이 원룸들이 많으면 뭐 장점이다 단점이 되는 건데, 요 1.5룸이나 2룸의 희소가치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2개가 프리미엄이 제일 많이 붙는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시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기숙사를 얻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차라리 원룸 2개 3개 내주시는 것보다 차라리 2룸으로 너네 같이 살아라. 월세는 뭐 10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차라리 이 2룸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랄까 2룸이나 1.5룸이 인기가 많다. 또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원룸보다는 아무래도 요 1.5룸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래서 요즘에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뭐 규제가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자, 이런 북한 롯데캐슬 드메르 이런 거 다 놓치시는 거예요. 최고 경쟁률이 2300대 1이 나왔고, 이거는 저희 단톡방,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진행을 해서 매도도 한번 해드렸고요, 매수도 몇 번 해드렸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정말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이 바다뷰가 나오는 쪽은 초피가 6천부터 스타트를 했고, 지금 뭐 실거래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데, 네이버 매물을 확인해 보시면 8천에서 뭐 1억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활용 숙박시설은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다. 근데 생활용 숙박시설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오페라도 들어오고 여기 전체가 다 재개발되기 때문에 여기는 관광지로서 이 북한 롯데캐슬과 햅성반이나 G7이 엄청나게 수요자가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당연히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부산에 이런 북한의 오션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은 자, 이런 관광지에만 인기가 많은 건 아니고 우리가 도심 속에서도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생활용 숙박시설이 처음에 규제가 나오기 전에 다 주거로 다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규제가 왜 나왔을까요? 너무 주거로만 잘 쓰고 있는데 피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규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세운 푸르지오, 이 북한과는 다르게, 이 부산 북한과는 다르게 왜 세운 푸르지오는 왜 생활용 숙박시설로 인기가 많을지 한번 알아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입지죠. 우리 입지로 봤을 때 역세권이랑 일단 굉장히 가깝죠. 좀만 더 가면 종로 3가역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환승해서 넘어가도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깔끔해지고 재정비 촉진 구역이니까 이 주변으로 다 깔끔해질 뿐더러 여기가 역세권으로 가깝기 때문에 실거주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뿐더러 그러면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야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서울은 사실 일자리는 너무 많죠. 우리 CBD 중심 업무 지구가 있는데 여기 주변에 관공서랑 사무실이랑 뭐 굉장히 많아요. 쇼핑 문화단지도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역세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 주변에 1km 반경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랑 가까운 데를 실거주할 때 필요 이상으로 찾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부동산은 뭐다? 입지다. 입지를 따졌을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역세권이랑 일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본다면 그냥 기본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롯데캐슬이라든지 뭐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라든지 뭐 여수 웅천 마리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건 다 관광단지로서 그만큼 수요층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서울이고 서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입지를 많이 따져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따졌을 때 역세권과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기본은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생활용 숙박시설 말 많죠. 아니 대표님 뭐 규제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기사가 몇 개씩, 뭐 많게는 몇십 개씩 나오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유튜브를 끄시면 돼요, 사실. 근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규제는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왜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옴으로써 건축 허가 동의를 잘 안 해줘요. 더 이상 사고 싶어도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희소가치성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도심 속엔 없어지고. 근데 기존 규제는 2년 동안 유예하겠대요. 근데 건축 허가는 잘 안 내준대요. 그러면 희소가치성은 당연히 오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만이 기회다. 막차를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 정말로 관광지가 아닌 이상 나오기가 힘들 수 있다. 정말 이게 막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회를 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막차를 타려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죠. 일단 전입신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즘 규제가 엄청 많은데 전입신고 안 된다는 식으로 뉴스기사 많대요. 근데 뭐 대표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입신고 됩니다. 모텔도 30일 이상 체류 시 전입신고 다 돼요. 전입신고는. 다만 수분양자가 실거주 시 문제가 자꾸 되는 게 뭐냐면, 이제 LCT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자기가 그냥 계속 거주를 하는 거예요. 전입신고도 보니까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안 돼 있는 데도 있어. 이런 게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규제는 못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뭐 전입신고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오피스텔처럼 좀 쓸 수 있어야 이게 투자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다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위탁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규제를 요리조리 잘 피해가요. 그러니까 장기 임차로, 그러니까 원룸을 찾으시든 투룸을 찾으시든 이분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하는 게 아니, 일반적인 그냥 복방에서, 우리 복덕방에서, 우리 부동산에서 이렇게 물건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위탁사를 통해서 장기 계약을 하고 장기 임차로 들어오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떨어지신 분들도 당연히 아쉬울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당연히 개발이 될 텐데 이렇게 경쟁률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이 잘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기 실수요자라든지 실투자자들이 몰린다는 건데 왜 몰릴까 라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재정비 촉진지구가 점점 더 깔끔해지면 역세권의 위치는 앞으로 더 많이 올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했을 때 여기 자리 괜찮다, 여기 무조건 하셔야 된다, 다만 소형평수라서 조금 단점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여긴 저평가됐어요. 아직 저평가가 된 것들은 무조건 잘 잡아가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GTX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 푸르지오 헤리시티처럼 우리 그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도 잡아가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이 주변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고자 분양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요거는 오피스텔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바로 역세권에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좋은 층과 좋은 호실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었고요. 그래서 작은 평수는 P200부터 P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자, 큰 평수는 어떻게 됐느냐, 1억 5천, 적어도 1억, 진짜 금매로 내리는 거 8천, 적어도 1억에서 1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다. 세운 푸르지오가 여기 있는데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은 여기 있는데 여기도 올랐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른다. 근데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 건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은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만의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보다 이 세운 푸르지오를 좀 더 고평가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 세운 푸르지오보다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을 고평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아무리 이제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에서 세운 푸르지오를 고평가하고 계신 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은 이거예요. 역세권이 가깝다, 그래서 여기 개발되느냐, 역세권만 있는 거잖아. 여기는 재정비 촉진지구야. 여기 어쨌든 다 개발이 돼. 그럼 다 전체적으로 다 깔끔해지고 이 청계천도 그냥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도 역세권이야. 도보 5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우리는 재개발 호재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우세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1번이고, 세운 푸르지오보다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이 더 좋다는 분들은 그래, 너네 재개발 되는 거 알아. 근데 재개발 돼봤자 완전 초역세권은 못 따라가. 그게 2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제일 금상첨화고요. 세운 푸르지오나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이나 굉장히 둘 다 좋은데 여기는 이미 피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게는 200, 500에서 적게는 200에서 500에서 많게는 1억 5천까지 올랐고, 세운 푸르지오 상가는 이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여기는 무피로 살 수 있는 내 기회라도 있겠죠. 아니면 초피는 요런 프리미엄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보다는 저라면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도 좋지만 여기보다는 이 세운 푸르지오 쪽에 관심을 좀 더 둘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청약 날짜가 이제 조만간 잡힐 거예요. 이게 6월 한 중순 중에 이제 정계약을 진행을 할 텐데, 여기가 이제 전매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도 잘 나와요. 대출도 약 70%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매도 없고 대출도 잘 나오면 이 매도자라든지 매수자가 항상 몰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저희 단톡방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월 중순에 하고 있다는 점, 요점만 먼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영상에는 못 담은 아이소도 있고 일정도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일정도 안 나왔고 청약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제가 요거는 꼭 업로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톡방인데요. 저희 단톡방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광고를 하느라고 막 많이 몰려오고 계신데, 이 단톡방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금액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전국에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라든지 앞으로 말씀드린 뭐 안중역 제이나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세움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나 매수 매칭을 좀 더 도와드릴 뿐더러 이제 이런 개인적인 뭐 큰 건 아니지만 여긴 어떨까요? 라는 상담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조금 단타로 돈 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정보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